자, 14차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고1 수학 마지막 단원인 경우의 수 파트입니다. 단원의 계통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중학교 수학에서는 중1 때 확률 파트, 그리고 중3 때 통계 파트를 학습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중1 때는 경우의 수 적어볼게요. 경우의 수, 그리고 이를 활용한 확률의 뜻과 기본 성질, 그리고 간단한 확률의 계산,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요. 중3 때는 대표값, 그리고 분산과 표준편차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고1에서는 중1 때 공부했던 이 파트, 중1 때 공부했던 경우의 수 개념을 좀 더 심화해서 학습을 하는데요. 크게 경우의 수, 그리고 순열, 그리고 조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고2 때는 확률과 통계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될 건데요. 그때 배우는 부분들은 고1까지 학습했던 확률과 통계 개념을 그대로 심화시켜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 정리가 끝나면 이제 기출문제를 다뤄줄 건데요. 그때 나오는 부분들은 어차피 개념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고2, 고3 확률과 통계 기출 파트를 다룰 예정이에요. 자,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부분이 확률과 통계에서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 심화해서 다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경우의 수, 그리고 확률과 통계.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이쪽 부분이 확률이었고요. 이쪽 부분을 통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부분이 그대로 심화돼서 고2 때 다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스케치하고 개념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를 의미하죠. 이때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난다. 어떤 실험이나 관찰은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시행의 의미랑 똑같은 의미예요. 자, 그리고 경우의 수, 중학교 때 공부했었죠. 경우의 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를 뜻하고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모든 경우를 빠짐없이, 그리고 중복되지 않게 찾아야 한다. 이게 포인트죠. 중복되지 않게 찾아야 합니다. 경우의 수라는 의미는요, 이처럼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세는 거예요. 즉 직접 세는 방법이 있을 거고, 경우의 수는 직접 세는 방법, 그리고 이를 셀 때 좀 더 체계적으로 수용도를 활용해서 그리는 방법은 중학교에서 학습했었죠. 고1에서 새로 나온 개념이 바로 순열과 조합입니다. 조합. 여기서 말하는 이 순열은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순서가 있고, 조합은 순서 없이 나열을 했을 때 경우의 수를 구해보는 거예요. 얘는 순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뒷부분 가면 자세한 개념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특히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중요한 연산법칙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건 A와 B가 있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적어보면 어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합의 법칙을 사용을 할 거예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경우에는 합의 법칙을 사용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때는 고배 법칙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일단 잘 기억해 두시고요. 또 뒷부분에 가서 자세히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특히 이 경우의 수 문제는 우리가 집합으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다뤄볼 건데요. 집합 안에 원소도 중복되지 않게 빠짐없이 적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해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합과 이어서 함수 문제도 접목시켜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합의 법칙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에 조각 케이크랑 아이스크림 이렇게 있는데요. 조각 케이크와 아이스크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이거예요. 조각 케이크는 크게 경우의 수가 3가지, 아이스크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4가지잖아요. 따라서 3가지다 4가지를 더하면 7가지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는 조각 케이크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를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중에서 우리가 하나만 택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조각 케이크가 M종류, 아이스크림이 N종류일 때 조각 케이크와 아이스크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결국에 N가지에다가 N가지를 더한 가지수가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밑줄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이라고 하면 사건 A 또는 밑줄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두 개의 경우의 수를 더한 M 플러스 N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이것을 우리는 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합의 법칙. 자, 여기서 합의 법칙의 포인트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방금처럼 조각 케이크와 아이스크림을 둘 다 먹을 수 없는 상황이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 스케치할 때 잠깐 설명했듯이 얘를 집합으로도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건 A가
사건 A를 하나의 집합으로 생각을 해주고 사건 B가 일어난 이 경우를 집합 B로 해석을 했을 때 두 집합의 교집합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교집합은 공집합이 될 거고, 그러면 이 교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는 0개가 되겠죠. 그러면 A 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건데 이 개수가 0개이기 때문에 결국에 합의 법칙에 해당이 되는 집합은 이렇게 표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예제 1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6 또는 9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사실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 우리가 중학교 때 학습을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가 합의 법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거겠죠. 일단 눈의 수의 합이 6이 되는 케이스 첫 번째, 눈의 수의 합이 6이다. 두 번째는 눈의 수의 합이 9다 라고 했을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니까요. 이 주사위는 다른 거예요. 하나의 주사위를 A, 하나의 주사위를 B라고 할게요. A란 주사위랑 B란 주사위는 달라요. 그랬을 때 눈의 수의 합이 6이다 라는 것은 순서상을 표기를 해보면 A라는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만약 1이다 라고 하면 B라는 주사위에서는 5의 눈이 나와야겠죠. 합이 6이니까. 이런 식으로 2가 나왔다 그러면 4, 3이 나왔다 그럼 3, 4가 나왔다 라면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5가 나오면 1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는 2,4와 4,2가 다르겠죠. A라는 주사위 눈에서 2가 나왔을 때 B가 4이고 이 부분은 A가 4일 때 B가 2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총 몇 가지? 얘는 5가지가 되죠. 그리고 눈의 수의 합이 9가 되는 케이스는 3,6 그리고 4,5 그리고 5,4 그리고 6,3 이렇게 해서 총 4가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합의 법칙을 쓰고 싶은데 합의 법칙을 쓸 수가 있을까요?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눈의 수의 합이 6이면서 동시에 9일 수는 없잖아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두 개를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되니까 5 더하기 4 해서 9가지가 정답이 되겠죠. 문항 분석 풀고 마무리할게요. 세 자연수 XYZ가 자연수죠. XYZ가 그리고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다. 포인트는 XYZ가 자연수고 그리고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다. 이랬을 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YZ를 구해라 라는 문제예요. 우선 기준을 잘 잡아야 되는데요. XYZ의 범위는 일단 1 이상인 자연수가 되겠죠. 1 이상인 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등식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선 기준을 정해야 돼요. X를 기준으로 잡든 뭐 Y를 기준으로 잡든 Z를 기준으로 잡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좀 더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려면 어찌됐건 자연수니까 1부터 이제 대입을 하면서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X 또는 Y 또는 Z 앞에 붙어있는 개수를 봤을 때 가장 큰 값에 해당되는 미지수의 값을 대입을 했을 때가 좀 더 케이스가 적게 나오겠죠. 자, 예를 들어 X에다가 2를 넣으면 2Y 플러스 Z는 1을 넣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7 이하이다. 이것만 풀면 되고 그 다음에 X가 2일 때는 2Y 플러스 Z는 2를 넣으면 4가 되겠죠. X에다가 3을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3을 넣으면 2Y 플러스 Z가 1 이하이다. 이렇게 돼서 이 y는 1부터 시작을 하는데 1을 넣으면 여기 부분이 2가 돼서 z가 뭐 마이너스 1 이하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따라서 이런 케이스는 있을 수 없겠죠. x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와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는 y를 기준으로 잡아서 똑같이 문제를 풀 수는 있는데 x를 기준으로 잡는 것보다는 케이스가 더 많이 나오겠죠.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y 값에 이제 1을 넣어보고 그리고 y 값에 또 1을 넣어보고 y 값에 3도 넣어보고 구할 수 있겠죠. y 값에 4를 넣었다. 4를 넣으면 이 케이스는 3x 플러스 z 4를 넣어봤어요. 4를 넣으면 8이 돼서 이제 2항 가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가 1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z가 뭐 마이너스 1 이하인 이 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또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케이스는 y가 1, 2, 3일 때 세 가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번거롭잖아요. 마찬가지로 z 앞의 개수가 1일 때는 케이스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부등식 문제를 풀 때는요. 개수를 비교했을 때 이 개수의 절대값이 큰 값을 기준으로 잡아주는 게 케이스를 조금 줄일 수 있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x를 기준으로 잡아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제 x가 1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x가 1일 때 그냥 일일이 한번 구해볼게요. x가 1일 때 나올 수 있는 케이스 1, 1,1,1이 있을 수 있죠. 10 이하면 되면 되니까. 그럼 x에다 1 넣고 y에다 1 넣고 z에다 1 넣어도 10 이하가 되죠. 이런 식으로 1, 1, 3 그리고 1, 1, 4도 될 거고 1, 1, 5까지 되겠네요. 가운데가 이제 2인 케이스. 잠깐 이거 아래로 내릴게요. 자, 가운데가 2인 케이스 1, 2, 1, 10 이하가 될 거고 또 1, 2, 2 이렇게 해도 10 이하가 되네요. 자, 이제는 3일 때 1, 2, 3 될 거고 1하고 3,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케이스가 총 몇 개가 나와요? 1, 2, 3, 4, 5, 6, 7, 8, 9, 9개가 나오겠죠. 이 x가 1일 때는 9가지 케이스가 나오고 자, x가 2일 때 이제 x가 2일 때를 보면 2일 때는 몇 가지 안 나오죠. 자, 2일 때는 2,1, 1 그 다음 여기는 2, 1, 2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는 2개 이렇게 해서 11개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의 조건을 또 써먹어야겠죠. 삼각형 세변의 길이 이 조건을 보면 삼각형이 되려면 일단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겠죠. 그러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으려면 이거 하나 되겠죠. 그리고 여기 하나 될 거고 그리고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총 몇 개예요? 총 여기 해당되는 개수는 3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어요. Bye.